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촬영이 벌써 두 번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가출소년 미용 사업가 되다라는 주제를 제가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보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미용 사업가 갑부되다라는 주제로 찍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갑부가 되셨죠?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죠. 네. 그 빌딩이 뭐 100억까지 뭐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유명세를 타시고 강의를 또 많이 다니시고 네, 그래서 네. 뭐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너무 기쁜데, 현장에 가면 그 원장님들이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질문하거나 많죠. 네, 맞죠. 그래서 미용인들이 요즘은 무엇을 고민하는가라는 이런 테마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지방이나 현장에 가면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네, 아무래도 요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원장님들을 뵙게 되는데, 요즘 특히나 이제 뭐 소형샵 또는 이제 직원분들이 10인 미만 뭐 한 5명 내외로 계신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인재, 직원 사람 뽑는 충원하는 거. 부분.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인턴을 빼서 디자이너로만 구성하면 어떨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인구 감소가 되게 심하게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미용 대학에 가면 한국 학생들이 절반이고요. 절반은 동남아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아니, 내가 강의 나갈 때만 해도 40명이면 외국 애들이 두세 명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게 많이 바뀌고 있어갖고,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인구마저도 미용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외국 애들은 분명히 배워서 나갈 거지, 한국 취업할 건 더 아니고. 그쵸. 솔직히 취업 그러네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직원이 구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이 모든 게 이 코로나. 네, 이 코로나 때문인 건데, 이거는 좀 더, 코로나가 발병됐던, 네, 그 시점으로 가보게 되면, 그때 당시 미용실들이 가장 먼저 했던, 대처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 바로 인턴을 정리 대상 1호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채용하려던 인턴을 채용을 안 하고, 있던 인턴도 해고를 한다든지, 뭐, 있던 인턴들 뭐 주 3일 또는 무급휴가 보내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때 당시 그 인턴들이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쯤 디자이너가 됐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지금 못 됐죠. 그 친구들. 그렇지. 다른 직종으로 가버렸다거나. 그런데 그런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돼버려서, 안 그래도 인구 감소 또 이런 코로나, 악재 이런 게 겹치면서 그런 인재 채용이 되게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럼 그 원장님들이 지금 사람 때문에 어려워라고 하고 할 때 어떤 조언을 또 해주시나요? 일단은, 그럼에도 그래도 미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근데, 제가 봤을 때 원장님들 봤을 때 제가 봐도 너무나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 그렇잖아요. 디자이너 분들에게, 너희들 헤어 모델 해라. 모델 찍어서 SNS 좀 올려라. 그렇죠. 자꾸 이제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정작 원장님들은 SNS를 안 하세요. 네, 직원들한테 계속 지시는 하지만 그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모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 우리 원장님이 잘하시는 것들 또는 우리 매장의 그런 메리트 있잖아요. 좋은 점들. 그렇죠. 이런 걸 SNS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해 놓으셔야 이 면접자들이, 요즘 면접자들 그렇잖아요. 다 찾아보고 와요. 맞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근무 조건은 이미 나와 있지만 이 미용실에 이름은 어디 있고 상권에 어디 있고 입지가 어떻고 직원이 몇 명이 있고 인턴이 몇 명 있고 심지어 리뷰까지 다 찾아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SNS는 하는지. 네, 그러니까 그럼요. 젊은 원장은 같이 하니까 문화가 네. 돼 있고, 나이 드신 원장님들은 니들만 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요. 네, 그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면접자들이 일단 정보가 없으면 가질 않아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맞죠. 때문에 저는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더 SNS나 이런 다양한 걸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하는 게 아니라 원장이 활동을 그럼요. 해서 미용실 원장 어떤 이미지가 형성됐을 때 그럼요. 없는 디자이너 중에서도 오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 최소한의 그럼요. 활동으로. 네, 네. 또 이렇게 어떤 것들을 고민을 많이 질문하나요? 또 요즘 원장님들이 또 젊은 원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점 오픈 좀 확장하는데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지금 미용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또 이제 확장. 네, 잘하시는 원장님들은 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지점을 오픈하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미용실을 이제 오픈을 1호점을 했어요. 근데 예, 예.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 이제 어느 정도 돼가는 것 같으니까 2호점을 바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2호점을 오픈하는데 이 2호점 오픈할 때 외부 인재를 모아서 2호점 오픈한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구조가 이 살롱의 그런 원장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색깔이 있는 살롱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살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 있던 미용실은 안 그랬는데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일한 1호 매장을 안 그랬는데. 네. 거기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원장님이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하나의 문화를 가진 미용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개의 전혀 미용실을 다른 갖고 살롱이 있으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컨트롤이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지점 오픈이 너무 간절하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 탄탄히 해서 그래서 저는 지점을 오픈할 때 최소 그 지점에는 저희 직원들이 절반 이상은 세팅을 해놓고 외부 인재를 모집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외부 인재들이 왔을 때 그냥 우리 시스템에 녹아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끔 해서 그들이 이런 저희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서 했을 때 이제 그 매장들이 좀 탄탄하게 순차적으로 지점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대표님 말씀하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매장은 자기 고객까지 확보해서 오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성공하는 그럼요. 거죠. 그럼 무조건 100%죠. 네.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뭐 3천, 4천 하는 직원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팀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문화 그대로 하니까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냥 맞습니다. 단지 성공하고 돈이 있어서 오픈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럼요. 네. 뭐 돈이 문제가 아닌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구인구직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 또 좀 그런 대로 성공해서 분점을 내는데 이제 실패의 경험 이런 부분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재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턴을 빼고 디자이너로만 해서 살롱 운영하고 싶어하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왜냐면 인턴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뭐 요즘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나 그런 다양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외부 인재를 계속 채용해서 살롱을 운영하는 건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인재가 양성이 되지 않는 살롱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힘들지만 우리 원장님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부분, 인재를 교육을 하고 이 미용이라는 거는 그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살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미용이라는 게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되고 아까 그런 살롱의 정체성, 문화 이런 게 또 채워지면서 지점이 나갈 수 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서 출근한다라고 하면 나는 일하러 가는 디자이너인가 아니면 나는 일도 하지만 성장, 교육받으러 가는 디자이너인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은 손님 받아서 일만 해라는 게 아니라 얘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들이 이 배움이라는 거. 네. 제가 볼 때는 한 7대 3이면 어떨까 싶어요. 한 7은 일에 집중하고 3은 성장하는 쪽이라 한다라고 하면. 그럼요.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한겠지만 인턴들을 성장시키고 얘들을 통해서 이게 매장의 문화가 돼야 되는데 네. 당장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또 어떤 면에서 그런 기준점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알면서도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으로 막 구성하는 것도 물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턴을 빼고 인센을 더 주더라도 디자이너만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수익률에서는 좋긴 해요. 당장의 수익률. 그렇죠. 근데 당장은 좋지만 이거를 3년, 5년, 10년을 본다라고 하면 예,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면접 직원 채용할 때도 제가 고려하는 부분인데 이 근무 조건이 메인이 돼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근무 조건에 의해서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예,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복지가 바뀌면 바로 티가 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살롱의 그런 메리트, 뭐 좋은 점, 그럼 비전을 보고 취업한 친구들은 근무 조건이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근무 조건에 따라서 애들의 태도나 일하는 거 패턴이 바뀐다라는 거죠. 우린 잘못하면 일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지만 네. 조건을 맞춰주고 하겠다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인 뭐 그런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그 근무 조건 이런 부분을 확 놀랍도록 서프라이즈하게 하는 부분이 그런 창의성이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역발상인데 재밌네요. 네. 그런 조건을 해주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좀 더 이런 매장에서 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엔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자면 살롱의 그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회사력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회사력. 예, 회사의 힘인 거죠. 그 회사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그렇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미용으로서도 정말 우리 원장님이 잘 해야겠지만 그 다양한 저는 파이프라인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뭐 다양한 게 될 수도 있죠. 뭐 미용사 또는 뭐 디자이너, 뭐 실장, 점장, 원장까지 올라가서 거는 직급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친구들은 누군가는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꿈, 그 안에서도 뭔가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사업,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꿈, 그리고 또 누군가는 교육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 그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직원들이 모두 다 대표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강의하는 게 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하이 퍼포머가 꿈인 친구들이 있고, 누군가는 정말 다양한 사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들이 눈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말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는 정말 그 회사에 커다란 힘이 되고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살롱이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량에 맞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어떻게 보면 회사력이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아까 한 얘기에서 우리가 다시 가면 인턴을 뭐 줄일 건지 디자이너만 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근무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서 뭐 5명, 7명 있는 매장은 사실 디자이너의 힘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턴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보는데 2-3명의 디자이너가 일한다라고 하면 인턴 없이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 그 각자의 그 여건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매장의 확장성이나 디자이너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인턴의 어떤 역량이 매장을 고급화하고 손님을 잡는 힘을 하거든요. 이 매장은 최저임금제가 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대기업이 최저임금제가 의미가 없고 자영업자가 의미 있는 거고 똑같은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요즘 또 시대를 보면은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최저임금도 제가 그랬거든요. 최저임금 오를 때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얘기도 되나? 최저임금이 맨날 오르는 거야. 아니 대체 왜 이런 노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요? 세무적인 문제를 왜 자꾸 이렇게 쪼이는 거야? 엄청 불평불만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예를 들면 미용협회에 계신 분들이 막 삭발하고 이러니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정해진 법은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의 그런 파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부딪히고 이렇게 이겨내려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는 그 파도에 올라타서 약간 서핑하듯, 그 흐름을 그냥 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에게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헤어도 이 트렌드가 있잖아요. 막 허쉬컷이 유행했다. 요새 막 테슬컷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트렌드가 유행하는 것처럼 이 경영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장 변화에 따라서 네. 이제 같이 네. 흐르는 거죠. 뭔가 물론 이제 오너로서 나의 경영 철학이 울고전 그런 경영 철학이 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그런 걸 고집을 하다 보면 시대 흐름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한때는 지점이 엄청 많이 1년에 막 2개, 3개씩 나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의 경영 철학은 트렌드는 이직률을 잡는 거였어요. 절대적으로 지금 안 그만두게끔 만드는 게 저희 가장 큰 경영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그럼 뭐 그때도 솔직히 뭐 복지 같은 거 많이 생각을 했고 뭐 그때 당시 생소했던 뭐 5일제도 먼저 적용을 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 그 근무한 만큼 다음날 쉬게 해준다든가 이런 걸 해서 이직률을 거의 한 2, 3년 동안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근데 관리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직률이 없을 때 매장이 성장하지 않던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저희 생각은 또 바뀐 거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내가 가진 방향성에 맞는 친구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약간 경영 트렌드. 그래서 약간 그렇게 집중을 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네, 대응하는 이게 대응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전에 뭔가 나만의 고집을 계속 부리기보다는 그 시대 흐름에 맞게. 제가 올해 지켜본 그 우리 대표님이 보면 어떤 그때마다 성숙된 그 패턴의 경영이 바뀐다고 보고 어떤 마인드나 세상을 쳐다보는 눈이 바뀐다고 보이는데 SNS를 보니까 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미용사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뭐 고급 호텔인데 식사 대접하는 게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그 가끔 이제 저희 뭐 관리자분들 전 직원은 조금 힘들고 관리자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요새 뭐 이렇게 좀 골프를 좀 배웠는데 직원이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부모님께. 근데 부모님이 대표님 골프 치냐? 같이 한번 골프 치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과 좀 이렇게 뭔가 싱크가 맞는 부분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과 교류를 해서 그렇게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그러셨구나. 네. 난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제 뭐라고 할까 그 퀄리티의 경영을 하시는구나. 직원 부모님을 초대해서 잘 이제 우리한테 성장해서 보내줘서 그분 부모님을 모셔서 매장도 보여주고 최고급 공간에 식사도 대접하고 이러려면 이게 보통 다 하겠지만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에 갔는데 그 사장이 꽃다발하고 편지가 왔어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제 회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대표이사하고 왔는데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에는 저희 이사님도 계신데 교육 이사님도 계신데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직원들에게 손편지 있잖아요. 직원들 부모님께 어버이날이었나? 손편지를 써서 직원들한테 다 보내준 적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되게 감동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 생일을 안 챙겨도 부모님 생일을 아니면 결혼기념일을 정해서 챙기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그런 상위의 경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뻤던 적이 있고 골프를 치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제 골프 치시는 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신 분 이렇게 하고 그 앞으로 지금도 이제 놀랍게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제 앞으로의 꿈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더퍼스트라는 헤어살롱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더퍼스트 헤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대표지만 그 다음에 대표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 개념으로 오너가 있고 또 누가 되면 대표도 바뀌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거를 찾고 그 자리 이 대표라는 자리는 그 누군가가 와서 또 이어받고 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직원들이 봤을 때 여기서 내가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오너들은 만족하지 않고 뭔가 계속 성장하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살롱이 곧 살아있다라는 느낌.
줬을 때 직원들이 그런 거를 보는 게 좀 선순환 구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어떤 미용실이 아니라 네. 우리 회사 개념의 미용실이 우리 네. 거라는 개념을 심어주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그죠? 네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어떤 이제 음. 미용 사업가, 미용 갑부 사업가로서 크게 성장을 하시기 바라고 네, 가끔 오셔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아, 얘기를 하시면 또 보시는 분들이 네. 감을 잡고 도움도 되시니까 맞습니다. 이게 영상을 저희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더퍼스트예요. 네, 구원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김덕희 교수님께, 경영이라는 걸 처음 배우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지도해 주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걸 하나씩 이제 경영에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세웠던 그런 꿈과 목표,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좋았던 게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성공 지도 아시잖아요. 네. 그게 제가 원하는 그림에 또 옆에 있는 꿈, 목표, 실천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꿈을 가지려면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고, 이런 목표를 가지려면 이런 실천과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실천과 행동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적어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적어놓고, 예. 반대로 밑에서 올라갔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실천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었고, 이런 목표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곧 그 꿈에 다가가는 저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저의 그 미용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터닝 포인트를 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미용인들이, 저도 요즘은 세미나를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좀 많이 배워야 될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이런 경영이나 이런 거를 우리 미용인들이 많이 배워서 많이 안다라고 하면 정말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런 힘든 시기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아이디어 얻으시고 또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인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